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토라인입니다. 카이엔 터보입니다. 그런데 쿠페예요, 쿠페. 카이엔 터보 쿠페.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성능 SUV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느낌. 그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느낌이라는 표현이 왜 꼭 고성능 SUV를 얘기할 때 나오느냐, 바로 이 2톤이 넘어가는 무게에 이 높은 차고와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정말 바닥에 레일을 깔고 코너를 감아나가는 그 느낌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고성능 SUV를 표현할 때 우리가 중력의 법칙을 거스른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요 정도 속도, 80km에서 100km 정도, 이 정도에서 급차선 변경을 한다, 쳤을 때 아무런 롤도 느껴지지 않고 그냥 탁 공률이 굉장히 심한 코너를 감아 나가면서도 정말 차 바퀴가 밖으로 단 1cm, 1mm도 벗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안정감을 주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자, 지금도 악셀을 끝까지 지지면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빠져나오지만 그 어떤 불안함도, 그 어떤 차체 쏠림도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짧은 코너, 이렇게 짧고 깊은 코너를 감아 나갈 때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결국에 이런 고성능 SUV들이 그런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200km를 넘어선 상태에서도 무게가 2톤이나 되는 차가 옆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는데 아무런 롤이 생기지 않고 그냥 바닥에 레일을 깔고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줄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요소가 있을 텐데, 일단 첫 번째는 말도 안 되게 큰 사이즈의 타이어 폭, 그리고 굉장히 단단한 서스펜션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X5 같은 경우에 노멀 모드에서는 에어 서스펜션 특유의 그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만들어 줍니다. 굉장히 편안한 승차감을 만들어 주는데, 당연히 X5M도 그 노멀 모드에서의 편안한 승차감을 가지고서는 그 중력을 거스르는 느낌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지는 못해요. 결국에 M 버튼 누르고 서스펜션의 압력을 가장 강하게, 에어스프링의 압력을 가장 강하게 올렸을 때만 그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느낌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이 무거운 차가 아무리 출력이 좋고 타이어 폭이 넓다 한들 고속주행 시에 서스펜션이 단단하게 이 차량을 잡아주지 않고서는 이 출렁거려가지고 위험해서 어떻게 운전을 하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성능 SUV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이었던 거는 결국 서스펜션이 굉장히 하드하다, 너무 하드해서 SUV인데 도저히 이거는 쏘는 게 아무리 좋아도 이건 도저히 딱딱해가지고 서스펜션을 최대 강도로 놓고 운전을 할 수가 없어 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나왔던 게 바로 이 고성능 SUV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카이엔 3세대 터보는 예외입니다. 자, 지금 제가 100km 정도의 속도로 그 도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움푹 파여있는 이런 도로를 항속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이 에어 서스펜션의 고급진 느낌이 온몸으로 올라와요. 자, 지금도 그리고 방지턱을 넘어도 차가 위로 뜰 때도 마찬가지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에어 서스펜션이구나 라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온몸으로.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분명히 에어 서스펜션의 이런 고급진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지금 노멀 모드로 해서 운전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상태에서 코너를 감는다. 일반적으로 다른 고성능 SUV들의 노멀 모드에서 느껴질 법한 그런 롤이 지금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노멀 모드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대단한 건, 이렇게 급 코너를 감아 제끼면서 차가 롤이 안 생기게 하는데 이 와중에도 이 에어 서스펜션에서 바닥에 잔 요철을 고급스럽게 걸러주는 느낌이 계속 난다는 거. 이거는 사실 이 고성능 SUV들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이 카이엔 3세대에만 만들어주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의 핵심이 바로 또 그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는 PDCC입니다.
자, 이 PDCC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좀 오래오래 돌아서 많이 설명을 드리다가 결국에 PDCC가 나왔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야, PDCC가 뭐 원래는 안 들어갔어? 원래 2세대 카이엔, 1세대 카이엔 계속 들어갔던 게 PDCC 아니야 라고 당연히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3세대 카이엔에 들어간 PDCC는 지금까지 카이엔에 들어갔던 PDCC와는 다른 PDCC입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PDCC는 911에 들어가 있는 각 바퀴마다 들어가 있는 유압장치가 실시간으로 계산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바퀴별로 서스펜션이 더 이상 눌려서 들어가지 않도록, 차가 쏠리지 않도록 컨트롤해주는 그 911에 들어가 있는 4바퀴 독립식으로 컨트롤하는 PDCC가 가장 오리지널, 가장 좋은 PDCC일 거고, 파나메라나 카이엔에 사용하고 있던 PDCC는 뭐 BMW나 아우디에서도 계속해서 사용해 왔던 이 스테빌라이저 중간에 들어가 있는 모터가 스테빌라이저를 강하게 묶어줬다가 풀어줬다가 하는 그냥 그 정도의 역할만 해주는 전자식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가 있는 PDCC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카이엔 같은 경우도 이전 모델 같은 경우는 2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PDCC가 들어가 있는 차를, 야, 이거는 사실 오리지널 PDCC라고 할 수도 없는데 굳이 이 비싼 옵션을 여기다가 넣어야 돼? 넣지 마. 차라리 그냥 에어 서스펜션 넣고 뭐 넣고 다른 거 넣어 라고 제가 주변에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얘기가 좀 달라졌어요. 물론 전과 동일하게 이 카이엔은 여전히 911처럼 4바퀴 독립식으로 유압장치가 들어가서 컨트롤하는 건 아니고, 스테빌라이저 중간에 있는 모터가 스테빌라이저를 조였다 풀어줬다 하면서 차체 자세를 제어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죠. 이 PDCC 작동을 위한 배터리가 별도로 들어가는데, 네, 예상하셨겠지만 48V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보통 48V가 들어간다, 48V 시스템이 들어갔어 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무슨 생각을 합니까? 뭐 48V 사용했기 때문에 시동이 좀 더 부드럽게 걸릴 것이며, 약간의 하이브리드 역할을 해줄 것이며, 연비가 좋아질 것이며, 초반 스타트를 조금 모터가 보상을 힘을 조금 해줄 것이며,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포르쉐는 그 시스템을 딱 PDCC에만 국한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그 48V 시스템이 PDCC에 적용이 되면서 이 스테빌라이저 가운데 모터로 묶여있는 그 모터의 구동 속도와 그 구동 파워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뭐 빨라지고 세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수건을 짜잖아요. 걸레를 짜요. 그러면 이렇게 쭉 짜죠. 이렇게 쫙 짰어. 완전히 다 짠 상태에서 수건이 꽈배기처럼 끝까지 쫙 꽈여 있는 상태에서 수건을 한번 이렇게 탁 쳐보자. 그럼 딱딱할 거 아니에요. 굉장히 딱딱한데 만약에 이걸 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풀면 수건이 헐렁헐렁 하겠죠. 근데 이 전자식 스테빌라이저의 가운데 모터가 들어가서 해주는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 걸레를 끝까지 쫙 짜는 그 속도와 힘이 빨라졌다라는 건데, 이렇게 속도와 힘이 빨라졌으니까 당연히 얘네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를 실시간으로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차에서부터 횡지 센서에서건 카메라에서건 이 도로의 상황, 차의 거동 상황을 읽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센서들이 훨씬 더 예민해지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엄청난 발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그냥 에어 서스펜션의 느낌을 느끼면서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느끼면서도 이제는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2톤짜리 차가 그냥 노멀 모드에서 편하게 다니는데도 고속 코너를 감아나갈 때, 급차선 변경을 할 때 차가 옆으로 쏠리는 그런 느낌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제가 봤을 때 이번 3세대 카이엔 터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제는 그 911에서나 느낄 수 있었던 그 PDCC의 느낌을 이제 카이엔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슉! 파워트레인 얘기를 조금 이제 드려볼 건데, 그 전에 하나, 제가 전에 투아렉 리뷰하면서도 잠깐 앞쪽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후륜 조향 있죠. 이 후륜 조향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운전을 굉장히 편하게 해주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좁아터진 골목들이 많은 곳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런데 이런 고성능 차량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나 더 빛을 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후륜 조향이 타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자가 혹시나 잘못 악셀을 끝까지 지졌다 그랬을 때 뒷바퀴가 털린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저 후륜 조향이 그 카운터 스티어를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고성능 차량에는 특히나 더 있으면 굉장히 좋다는 거.
자, 8기통의 4000cc 트윈 터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8기통 4000cc 트윈 터보 엔진은 지금 현재 얘네도 만들지만 벤츠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BM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씩은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른 것 같은데, 적어도 이 독일 3사의 8기통 4000cc짜리 트윈 터보 엔진을 다 타보다 보면 포르쉐의 8기통이 그 악셀 리스폰스 자체는 가장 빠르다는 거 정도는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그 외에 뭐 초반에 누가 더 뭐 터보렉이 있니 없니, 뭐 고RPM으로 올라갔을 때 뭐 토크가 빠지는 느낌이 나니 안 나니 하는 것들은 이 세 브랜드의 엔진이 어느 정도 다 너무나 상향평준화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한 가지 더 느낄 수 있는 거는 악셀 리스폰스가 분명히 더 좋은 것 같기는 하다. 다시 말해서 굳이 그렇게 RPM을 3000, 4000에 걸어놓고 악셀을 딱딱딱 때렸을 때 진짜 바닥까지 힘이 쭉쭉쭉 들어가서 차가 탕탕탕 튕겨져 나가는 그 느낌만 순서로 매긴다면 뭐 포르쉐 다음 BM 다음 벤츠 정도, 네, 뭐 요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아무래도 이 차량이 쿠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 실내 공간 그리고 뭐 뒷자리 거주성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떤 차이가 나는지도 체크를 해달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뒷자리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그냥 일반 노멀 카이엔이랑 비교했을 때 크게 그렇게 공간감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X3와 X4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해본다면은 X4가 X3 대비해서 이 시트 포지션 자체, 뒷자리 시트 포지션 자체가 아래 땅으로 꺼져 있는 바람에 이 다리가 좀 허벅지가 제대로 서포트가 안 되는, 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뒷자리에서 그런 느낌까지 받지는 못했고, 오히려 쿠페형 디자인이 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으라면, 네, 이 광활한 글라스 루프가 너무나 아름답기는 한데 어쨌든 선루프가 틸트조차도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뭐 이거는 아쉬운 부분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 중 하나는, 사실 원래도 카이엔이라는 차가 이 C필러 쪽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X5나 뭐 GLE에 비해서는 굉장히 C필러가 많이 이렇게 딱 깎여 내려져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 뒤에 C필러가 꺾여 있는 그 각도만 보면 뭐 카이엔도 저 정도 꺾여 있고 쿠페도 저 정도 꺾여 있는데 뭐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상 옆 라인을 딱 보면 완전히 다른 차잖아. 결국에 C필러가 깎여 있는 그 각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차고 자체가 2cm가 낮아요. 그런데 2cm가 그냥 낮은 게 아니라 2cm를 낮추면서 앞뒤로 글라스도 눕혀놓고 좀 이렇게 넓적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오는 운전석 공간, 이 앞자리에서 정면을 바라봤을 때 시야가 조금은 더 답답해진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굳이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SUV다 보니까 높은 시야에서 멀리 내다보면서 운전하는 그 장점은 장점대로 가지고 가면서, 또 이렇게 좀 A필러도 그렇고 이 위에 루프라인이 시작되는 요 라인도 그렇고 조금 좀 타이트하다 보니까 뭔가 분명히 높은 SUV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딱 쏘기 시작했을 때는 약간 좀 이 쪼여있는 이 좀 약간 그 스포츠카에서 줄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것들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 때문에 이거는 굳이 꼭 뭐 이게 뭐 단점이다 장점이다 라고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건 뒷자리 공간 같은 경우에 노멀 카이엔이랑 비교해서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하겠다. 뭐 파워트레인 말씀드리면서 트랜스미션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뭐 그냥 한마디로 끝내겠습니다. 네, ZF 8단입니다. 끝. 그리고 트랜스미션 관련해서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ZF 8단 DCT가 있는데 왜 카이엔에는 토크 컨버터 타입의 오토미션을 쓰냐? SUV라서 그랬습니다. SUV라서 기본적으로 이놈의 몸뚱아리도 무거운데 얘 지금 견인력이 3.5톤이거든요 그래서 그 견인력 3.5톤을 유지하면서 이 무거운 몸뚱아리를 끌고 트레일러를 끌고 그러고 다니려면은, 네, 반드시 토크 컨버터 타입의 트랜스미션이 필요한데, 뭐 사실 ZF 8단이 요즘에는 적어도 업시프트 하는 그때 그 쉬프팅의 느낌과 이 속도는 이제는 DCT랑 크게 체감할 수 없을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네, 아이신 미션이 들어가 있던 카이엔과는 또 뭐 한 차원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뭐 ZF 8단으로 얼마든지 재미있는 운전을 하기에 굉장히 충분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리뷰 영상을 통해서 그 포르쉐 코리아 동호회 분들 보니까 이 PSCB 브레이크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PS12는 무조건 필수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일단 이 PS12라는 브레이크 자체가 정말 지금 그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포르쉐를 살 때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브레이크잖아요. 물론 이 PS12라는 브레이크 자체가 그 로터도 마찬가지고 브레이크 패드도 마찬가지고 텅스텐 카바이드,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탄화 텅스텐을 이렇게 특수 처리를 해서 코팅을 쭉 입혀서 약간 유리처럼 매끈한 표면의 로터와 그리고 매끈한 표면의 브레이크 패드, 요 두 개를 마찰시켜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한 면과 깔끔한 면이 만나가지고 마찰력을 일으키고 있을 때 요 사이에 아주 작은 이물질, 돌이 됐든 먼지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이 꼈을 때 소음을 유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 정도 리스크는 당연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포르쉐에서 이 PS12 브레이크 옵션을 넣었을 때 캘리퍼 컬러를 뭘로 합니까? 화이트 아닙니까? 화이트. 아니 그 분진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 캘리퍼를 화이트로 만들겠냐고요. 화이트를. 그리고 가뜩이나 이번에 캘리퍼가 10피스턴으로 바뀌면서 가뜩이나 커졌는데 이게 컬러가 화이트가 되니까 와 진짜 저는 항상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캘리퍼는 뭐 옐로우, 레드 뭐 이런 것들이 이쁘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흰색 캘리퍼가 이렇게 멋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물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이제 2700km 차주분이 타셨는데 저속에서 어떤 특정 담력을 줘가지고 브레이크를 쭉 밟으면 좀 이렇게 서걱 갈리는 소리가 조금 나요. 그런데 사실 이 고성능 브레이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브레이크 패드와 로터가 마찰하면서 일으키는 소음은 사실 좀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이게 무슨 뭐 그 PCCB 들어갔을 때 그 세라믹 브레이크 들어갔을 때 그 정도의 사람 미치게 하는 그런 소리가 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뭐 세차하실 때 이 로터랑 패드 사이에 고압으로 쏘셔서 이물질 좀 깨끗하게 좀 빼주시고 그렇게 살짝만 관리하시면서 타시면 저는 충분히 너무너무 멋지고 좋은 포르쉐를 타면서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옵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 브레이크 담력 자체가 얘가 지금 단순히 분진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담력 자체도 일반 스틸 브레이크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브레이크 성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일상 영역에서 사용을 하시면서도 고속에서 이렇게 쭉 풀브레이킹을 하고 일정한 담력으로 딱 유지를 하면서 이 감속되는 느낌을 딱 느껴보시면 스틸 브레이크에서 주는 그 미세한 떨림, 그리고 스틸 브레이크가 좀 브레이크를 여러 번 계속 밟았을 때 열을 받아서 그 담력이 좀 일정하지 않은 그런 느낌들이 전혀 없다라는 거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PS12는 반드시 선택을 하시는 게 사실 좋지 않을까. 물론 그 동호회 영상 보니까 진짜 이거는 고장났다 싶을 수준의 그런 소음이 올라오는 PS12가 들어간 차량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정도로 올라오는 그거는 그냥 고장인 거고, 그거는 그냥 보증 수리 받으면 되는 거고, 네,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놀라운 브레이크 같습니다. 그리고 분진 안 나는 게 진짜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요. 세차 해놓고 한 2-3일만 쏘고 다녀도 까매져가지고 일단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이 차 저희가 받아오고 나서 일부러 제가 궁금해가지고 세차를 지금 안 해보고 있거든요. 아직도 깨끗합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광고를 하나 하자면, 네, 그 세카이 디자인하고 저희하고 콜라보해서 휴대폰 케이스 만들었거든요. 요거랑 투명도 있어요. 그래서 영상 올라가고 한정된 기간 동안 할인 판매도 좀 하고 할 생각이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 여기 엔진이 그려져 있는 거거든요. 네, 저희용으로 디자인한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휴대폰 케이스 이쁘겠다, 뭐 투명도 있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이쁘겠다 하시는 분들은 쇼핑몰 들어가서 한 번씩 구매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뭐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차량 협찬해주신 차주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조만간, 네, 삼겹살, 네, 하기로 했으니까 조만간 또 뵙는 걸로 하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항상 저희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뭐, 우여곡절이 항상 많은 모트라인인데, 항상 저희 곁에서 응원해주시고, 믿어주시고, 네, 저희 곁에 남아 계셔주셔서 항상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더 열심히 하는 모트라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노력하고 있으니까, 항상 응원해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고, 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웃는 얼굴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